멘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미래를 위한 협력 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느라 굉장히 바쁘실 텐데 오늘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 제가 일어서 이렇게 아이고 안 그래도 돼. 여기 혹시 관계자 여러분들 예, 여쭤보고 많이 예, 계십니다. 많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까 소개해드렸지만 여기 서울시 교육청에 굉장히 중요한 이 기획조정실장님 여기 앉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행정국장님 앉아 계시고, 평생진로국장님 앉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초등교육과장님 앉아 계시고, 그다음에 중등교육과장님 앉아 계시고, 저기 저 특수교육과 장학사님 앉아 계시고, 여기 다른 장학사님들 여기 다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 중요한 말씀하시면 다 해당 부처에서 메모를 해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감 집무실 안에요 40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 다 지금 기록하고 40명이는데요? 네. 오. 그 계속 말씀. 네. 네. 일단 제가 굉장히 지금 감동을 받은 부분이 하나가 교육감님 점자 명함 이거를 저에게 주셔가지고 예. 그래도 카메라 한번 담고 싶어서 네. 정말 많이 감동 받았는데 오늘만을 위해서 준비하신 게 아니라 평소에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준비하신다고 들어서 사실은 네. 그 이 점자는 네. 아시다시피 우리 시각장애인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선생님이 박두성 선생님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박두성 선생님이고 박두성 선생님의 그 따님이 박정희라고 하는 분인데 그 양반의 사위, 그러니까 사위가 우리 선생님이에요. 네. 옛날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 권태현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늘 자기 그 장인 장모님과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박두성 선생님의 그 생가는 강화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늘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하지만 제 제자 중에 하나가 그 이 시각 장애인의 역사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썼기 때문에 그걸 지도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비교적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게 또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지금 시기에 다가온 게 저희 또 한글 점자가 반포된 게 1926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이 100주년이는 해입니다. 그래서 마침 또 지금 시기가 되게 의미 있는 어떤 그런 기념할 만한 그런 상황이어서 더 좀 남다른 느낌이 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까 제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 9층이 멀고 어려운 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에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이 자리가 저희가 정말 간절히 기다렸던 자리였고요. 사실은 멀고 어려운 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교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장애인 교원들이 굉장히 여러 아픔을 겪었습니다. 우선은 2022년에 업무 지원 인력 제도라고 지금 현재 학교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 인력을 좀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제도가 2022년 당시에 6개월, 그러니까 1학기만 계약을 하고 폐지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가운 거리로 나가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눈물 농소를 해가지고 결국 다행히 그 부분은 없던 걸로 됐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런 움직임이 조금 느껴지셔서 좀 많은 지금 불안을 갖고 있고 심지어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이거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저희가 정책 연구도 같이 참여를 했었고 또 심지어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이거 제도 없어지면 안 되는데 원하는 사람이라도 공무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는 아니면 이거 뭔가 제도적으로 박아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예요. 한편으로는 청각장애 교사의 의사소통 지원 부분이 원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인권위원회 앞에서 또 차가운 겨울에 또 거리를 나갔었고 다행히 서울시 교육청이 한편으로 굉장히 모범적으로
그 청각장애 교원 의사소통 지원을 지금 이렇게 수어 통역이나 문자 통역, 특히 문자 통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게 돼서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를 하고 있고 지금 담당 장학사님이나 담당 그 장학관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도와주신다는 이야기를 청각장애 선생님들로부터 들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부분들이 교육감님께서는 굉장히 저희를 도와주고 싶어하실 마음을 제가 많이 느껴서 한편으로는 안심이 됩니다만 그동안은 저희는 이게 개인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문제이다 보니까 교육청이 아무래도 외면하려고 하시는 마음은 없으셨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저희는 외면을 받은 느낌을 받다 보니 그 시간 동안 장애인 선생님들이 눈물을 머금고서 학교를 떠나 거리로 나오실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장애인 교원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이번에 보도자료 내신 거 보니까 86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원은 계속 늘고 있는데 안정적인 근무 여건과 실질적인 지원은 여전히 먼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울시교육청 정책연구에서도 그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학교에서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학생들이 장애인을 만나는 경험은 그 학생들한테도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보통 우리는 장애인을 도움의 대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선생님으로 장애인을 만나게 되면 그냥 도움만 주는 대상이 아닌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작년 선거 직전에 교육감님께서 후보님 시절에 저희랑 정책 협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교원의 권익을 향상하겠다,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당연히 기억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바로 이 약속의 시작점이 오늘 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만남이 앞으로 이어질 협력의 초석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대합니다. 교육감님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그 후보 시절에는 몰랐는데 교육감이 되고 나서 아는 사실이 뭐냐면 서울시 교육청이 장애인 고용률이 기준치에 미달을 해서 과태료를 작년에 79억을 물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는가 이렇게 보니까 일반직 행정직은 그 목표 기준을 달성을 했는데 장애인 교원들이 달성해야 할 목표를 그 수가 미달해서 그랬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장애인 교원을 좀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할까 고민을 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장애인들 중에 교원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모시고 싶어도 모시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교대 총장한테 입학 때부터 장애인들을 좀 더 많이 입학하도록 해서 장애인 교원의 수를 교원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을 늘리면 우리가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근데 그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잖아요. 이 학교 대학에 입학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한 다음에 또 임용시험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적어도 5년 이상 걸린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보면 장애인 교원 수를 늘려서 좀 더 장애인 교육의 그 질을 높여야 한다라고 하는 문제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과 달리 그렇다고 하면 다른 방법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계 아닌 장애인 기업들의 그 물건을 많이 우리가 구매를 해주면 약간의 이제 그 고용 부담금이 조금 더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우리 서울시 교육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 기업의 그 물품들을 구매해서 서울교육청이 1등이다. 뭐 이런 것은 있지만 아직 뭐 본질적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제가 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예.
그 의무 교육률 관련된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에 대해서 되게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3월달에 그 대책을 내놓으신 걸 보고 저희도 좀 살펴봤는데 사실은 이게 장애인 교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장애인 교원 의무 고용이라는 일이 떨어지는 게 장애인 교원이 될 사람이 없어서라고 하는데 그 요인이 크게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학생 시절, 그래서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의 어려움과 또 대학에서의 선발 과정, 그 선발할 때 장애인을 선발하지 않는 사범대가 많다는 부분이고요. 또 두 번째는 그 학생들이 저희들을 보면서 지원이 안 되는 직종이구나, 여기 가면은 못 버티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런 것도 지원해준다고 저희가 멘토링을 하고 다니면 그 친구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자신 있게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 싶고요. 세 번째는 임용시험의 벽이 높습니다. 그 임용시험의 벽이라는 건 단순히 뭐 시험이 어려워서도 당연히 있겠지만 지금 뭐 2차 시험에서의 어떤 편의 지원 미비도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지금 그 편의 지원이 아직까지도 임용시험이 완벽하지 않아서 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의무고용의 장벽으로 의무고용률 달성에 많은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요인들을 잘 분석을 해서 적절하게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특히 두 번째 부분이 고등학생들에게 저희가 교사를 추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교원이 현재 있는 장애인 교원들도 힘들어한다고 하면 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장교조 서울지부에서 준비해 오신 정책 제안서 전달과 함께 제안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노사 간의 협의를 간략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제안서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쓰지도 않고 전달해요. 이게 저한테 줍니까? 예, 좋습니다. 여기 보면 함께하는 장애인 교원 노동조합 제안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여기 이쪽으로 사진 같이 찍겠습니다. 네, 좀 한번 봐주세요. 네, 좋습니다. 박수 한번 같이 합시다. 됐습니다. 잘 앉으세요. 지부장님께서 그 제안서에 담고 있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봉투를 잡아봤는데요. 굉장히 두툼하다는 거를 교육감님 혹시 느끼셨나요? 네, 제가 이게 저희 8년 동안의 저희의 눈물의 결과물이라고. 8년. 예. 어이구. 사실은 20년이었는데 그래도 8년 전에 조영 교육감님께서 좀 해결해 주신 부분도 있어서 조금 줄어든 게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저희가 주말에 굉장히 학교에서 바쁘신데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랑 또 여러 노조 선생님들이랑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거를 만드는데. 그래서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드리겠습니다. 8년간의 고투의 결과가 이 제안서라고 그러니까 아주 예. 감동적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선은 크게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오늘 이게 18대 요구안인데요. 그 중에서 제 4대 가장 시급한 요구안을 4가지를 제가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고요. 그거는 이제 교육감님과의 만남, 그 다음에 실무 여기 관계자 여러분들과의 어떤 실무 협의체를 정례화하는 부분, 그 정례화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교원 지원 전담 부서 및 장학사 배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업무 지원 장애인 교원 업무 지원 인력 제도 존속 보장, 그 다음에 예산 현실화입니다. 네 번째로 청각장애인 선생님들의 의사소통 지원 보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기본적인 어떤 기반이 되는 내용들이 장애인 교원 지원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인사제도 및 업무 분장에서의 차별 금지, 교육 활동 보호, 물적 지원. 물적 지원은 지금 제가 쓰는 이 점자가 나오는 점자 단말기 같은 것도 사실 지금은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부분이고, 물리적 접근성은 이제 시설 관련된 부분이고, 정보 접근성은 지금 현재 뭐 앱이라든지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이 거의 미비한 부분이 많아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대체 교과 사업이 대체 자료는 뭐 점자책이라든지 전자도서 또는 자막 지원 관련된 부분 말씀, 뭐 교과서
그다음에 그 참고서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 장기적으로 좀 이제 의무 고용률 달성을 저희가 좀 생각해서 넣은 부분이 실효성 있는 장애인 교원에 대한 인식 전환 교육을 좀 전환 프로그램을 좀 하는 부분, 그다음에 장애인 교원 역량 강화 지원, 그다음에 임용 시험 편의 지원 개선, 그다음에 노동조합 활동 보장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4대 요구안을 좀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이 자리에서 좀 의미 있는 안건이 제 1대 안건입니다. 교육감님과의 면담 정리형, 그다음에 실무효율체의 지속적 가동입니다. 교육청과의 지금 오늘 만나고 우리가 8년 뒤에 만나면 2033년입니다. 굉장히 멉니다. 네, 이제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교육감님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과의 협력 강화라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타교육청 말씀드리기 좀 죄송한데 경기도교육청, 전라남도 교육청은 이미 연 1회 이상 교육감님과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했고 지금 올해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는 또 타 시도에서는 국장님들, 뭐 실장님들 이런 분들과는 실무협의체를 계속 항시로 운영하고 있고 서울은 안타깝게도 아직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드리는 부분은 교육감님과의 만남을 연 1회 이상 실시를 해서 저는 가능하면 이 신청사로 이전하기 전에 한 번 더 만나뵈면 좋겠습니다. 네, 단풍놀이 하러 갈 때 한번 만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교육감님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좋네. 가을에 한번 만나고 그다음에 신청사 이후에 내가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신청사 이후에 청사 이전 후 3개월 이내에 내가 두 번째 만남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26년이 한글 점자 100주년이라고 그러니까 한글 점자 100주년 기념으로 만나는 걸로 또 괜찮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 마련 이게 작년에 약속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또 매번 나오셔서 저희랑 말씀 나누기 워낙 바쁘시니까 국장님들, 좀 실장님들, 최소한 과장님들 정도는 수시로 좀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들은 그래도 한 연 2, 3회 이상은 좀 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부분은 뭐 당연히 해주실 거라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럼 1번 문제는 해결된 겁니다? 예, 좋습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교육감님이라면 저는 가능할 거라고 믿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부서 설치입니다. 실제로 제가 정책 연구를 통해서 장애인 교원 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이야기가 나왔었고 지금 교육부에서도 올해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교육청에 장애인 교원을 전담하여 지원할 조직이나 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시설과 연구정보원 이렇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담당하시는 여러 관계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와 계신 거라고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당장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74조에 의해서 명시한 장애인 지원관 지정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교육청 소속 구성원이 교원, 공무원, 근로자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장 작은 규모인 일반직 공무원을 위한 총무과장님만 지금 장애인 지원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장애인 교원이나 전문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은 지금 유아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에 이렇게 저희를 편의 지원을 좀 지원해 주시는 여러 업무 담당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장애인 교원 지원센터를 신설을 하고 방금 말씀드린 유초 중등교육과 각 과의 과장님들을 장애인 지원관으로 지정을 하는 부분이 현실적이라고 저희는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센터에는 장애인 교원 당사자의 그러니까 장애인 교원 분들 중에서 임기제로 장학사와 파견교사를 좀 선발해서 전문 인력을 배치하면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갖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좀 드렸고 세 번째는 센터는 장애인 교원의 편의 제공, 또 정보 접근성 확보, 대차 자료 제작 이런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통합적인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실태 조사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거는 센터를 설립하는 부분, 그 다음에 장애인 지원관을 지정하는 부분, 교원이랑 그 근로자 각각, 그 다음에 서울시 교육청이 그 좀 전문성 있는 뭐 장애인 교원 당사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뭐 임기제 장학사나 아니면은 뭐 파견 교사로 그 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서 좀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 진짜 중요한 안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장애인 교원 업무 지원 인력 사업의 존속 보장, 안정적 운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2022년에 이 제도가 없어질 뻔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업무 지원 인력이 지금 현재는 장애인 교원의 원활한 교육 활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게 사실 최소 조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18개가 있지만 이게라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학교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기간제 근로자로 사전 심사 그 제도를 해서 이제 노사과의 사전 심사를 받아서 인력 승인을 받고 예산 담당관의 예산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서 인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은 인력관리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장애인 교원들이 늘어나고 있고 장애인 교원들이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인력 승인을 하지 않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전심사를 해서 장애인 교원 지원 인력은 좀 예외로 두고 그다음에 인력 공급의 불안정성을 조금 해소하고 충분한 인력 공급 부족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을 좀 해소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예산 문제입니다. 현재 9개월로만 되어 있습니다. 9개월이면 190일 수업 일수인데 10일이 잘립니다. 그리고 방학 때에서 저희가 신학년 준비 기간이라고 해서 3일을 출근을 하는데 지원 인력 선생님이 안 계셔서 저희가 사비로 고용을 하거나 아니면 밥을 사드리면서 저희 지인을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 여러 예산 정산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저희 부장님한테 기대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임피어라 선생님 소개해 주셨는데 임피어라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신데 요즘에 수련 활동 굉장히 안전 문제 굉장히 걱정 많이 하시고 올해 판결도 좀 안타깝게 났는데 지원 인력 선생님이 반드시 같이 가셔야 하는데 그 시간의 근무 수당이 지금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포함이 안 돼서 학교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는 상황 맞죠? 피어라 선생님 맞으시죠? 네. 예. 그러니까 담임 업무를 장애인이 할 수 없는 상황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안정성 부분인데 일단은 협의체를 좀 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초등 중등교육과에서 사업부서에서 주로 저희랑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업부서도 좀 어려움을 많이 말씀하세요. 예산부서에서 안 된다고 한다. 또는 인력관리부서에서 안 된다고 한다. 해서 제가 볼 때는 모두 참여해서 협의체를 좀 구성해서 특히 연말에 예산 신청할 때나 뭐 그럴 때 장애인 교원의 의사가 거의 지금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뭐 예산인의 사정도 있고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저희는 협의조차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협의체가 좀 구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인천은 관련 조례에 장애인 교원 지원 인력 직무를 좀 명시하고 또 별도의 노무 관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서울도 좀 그런 부분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청각장애 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서울시 교육청이 그래서 선도적으로 너무 잘해주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요청드릴 부분은 청각장애 교원 의사소통 지원이 문자 통역이 있고 지금 이렇게 수어로 지금 해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전일제 기간제 근로자 전일제로 쓰시는 분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다 봅니다. 그래서 청각장애 교원의 이용 시간이 요즘에 아무래도 좀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 쓰시는 분들이 좀 상황이 좀 생기셔서 그거에 대한 좀 어려움이 좀 있고 특히 학생들과 소통이 단절되는 문제가 좀 생기니까 교사로서의 어려움이 좀 많으셔서 제 전일제 기간제 근로자 지원은 통역사나 어떤 지금 여기 협회사나 여기 문자 통역사분들이 굉장히 전문가 분들이기 때문에 급여가 좀 높아서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좀 예산을 조금 높인다거나 또는 이제 기간제 근로자는 생활임금제이기 때문에 좀 이분들이 조금 급여가 많이 낮다고 느껴질 수 있어서 지금 그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 의사소통 지원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향도 고려를 해주시면 어떨까 제안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문자 통역이 가능한 단말기 지원이 작년에는 됐었는데 단말기 지원 말고 스마트 안경 이런 말씀을 조금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바로바로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을 때 스마트기 대신에 스마트 안경 같은 것도 같이 좀 그러니까 품목 제한을 조금 풀어달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교육 활동 중에 교권보 효과 이제 아무래도 의사소통 문제 때문에 교권 침해 사태가 벌어진 경우 강원도에서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좀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하고 뒤에 부분은 뒤에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정도로 급해서 지금 이렇게 긴 시간을 거쳐서 4개를 말씀드렸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약속을 감사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원센터 부분, 그다음에 장애인지원 지원 인력, 그 제도를 그 사업을 존속해달라는 부분, 그다음에 의사소통 지원을 보장해달라. 이 4가지는 꼭 저희가 이거를 못 듣고 가면 조합원 선생님한테 혼납니다, 제가.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출해주신 제안서는 담당 부서에 꼭 저희가 전달을 해서 신중하고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꼭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계속 지금 영양사 선생님께서 9층에 11층에서 따뜻할 때 식사하셔야 된다고 연락이 오거든요. 예, 이동하셔가지고 거기 그 만찬장에 가시면 간부님들을 마주 보면서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충분히 대화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바로 단체 기념사진 촬영하고 난 다음에 11층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기념사진 촬영하겠습니다. 그 잠깐 그 전에 예. 그 이제